대구가 혹시 과거 이준석처럼 전략적 판단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당 후보가 전략적으로 당선되기 좀 어려운 지역이니 3파전으로만 가면은 한 전 대표가 어떤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들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 돌아온다면 무소속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복당까지 거쳐서 당을 접수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얘기는 아주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만일 거기서 이제 져서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다. 그러면 한 전 대표 정치 인생은 그걸로 끝나죠. 대선 근처에도 못 가보는 거죠. 와, 이게 너무 크죠. 문제는 탈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과 척을 지는 소위 말해서 당원들과 척을 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여파가 과연 득실이 얼마나 되겠느냐.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대패를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장도혁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도혁 대표 책임론 이후에 비대위가 또 만들어질 텐데 그때 가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네, YS 다큐멘터리를 보러 간 자리였었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가 YS의 얘기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사실 이 YS가 1979년 유신 정권에 저항하다가 당시에 최초 지금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그런 김영삼 전 대통령인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는 뭐 굴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박창하 교수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데 닭은 모가지가 또 비틀리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당계 문제, 당 게시판 문제로 제명된 것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억압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당내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굳이 어제 YS 영화를 보러 간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과거 유신 정부와 싸우다가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나는 지금 당내에서 그 김영삼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분은 나에게 있는 거고 네. 저들이야말로 지금 해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그런 그 제명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이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어쨌든 닭의 모가지는 비틀려요. 제명은 됩니다. 그게 오늘일지 다음 주 월요일일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끝나냐. 그러니까 79년 10월 유신 정권 때 제명당했지만 YS는 결국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하거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럼 문제는 1라운드, 제명의 1라운드는 끝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2라운드가 또 시작됩니다. 네. 즉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제명의 결정이 오늘 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대구에 이제 재보선이 열리면 거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다시 입당을 시도를 할지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설 민심 밥상에 소위 말해서 이 당 내분, 국민의힘의 당 내분 사태가 또다시 이 밥상 위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100%다. 특히 TK 지역의 밥상에는 100%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러면 과연 이거 정리하고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서 네.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장도혁 대표의 생각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사태가 후폭풍이 오래 갈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제명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너 닭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전 시장이에요. 무슨 염치로 YS의 어로까지 더럽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오타가 아닙니다. 니는 새벽닭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해. 나라 망친
사람들이 사라져야 야당이 산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지금 독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최수영 위원님, 넌 닭이 아니라 개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주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좀 약간 핵심 지지층에서 네. 보는 시각을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대변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탈당해서 당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TK의 주류의 그런 생각과 강성 당원들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선택지가 많잖아요. 가처분 신청 말씀하셨죠? 가처분 신청하면 이게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네. 근데 법적 다툼으로 가서 당도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서로 고소고발전을 해가지고 자 그럼 단계 게시판 한번 법적으로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명서부터 이게 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는 했다고 쳐도 이게 법률로 문제를 비화되면 본인한테 별로 유리하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또 법률 싸움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그것도 많지 않고 결국은 제명이 된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참으면서 그다음에 뭘 그 권토중례를 노리는 좀 침묵의 시간을 갖고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권을 도전하느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이 깊을 거예요. 네. 이거 자체 보실까요?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명은 뭐 그냥 고정값.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냐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 크게 세 가지 정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얘기가 나온 가처분 신청, 네.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개의 건은 아니고 신당 창당 하면서 가처분할 수도 있고요. 무소속 출마하면서 가처분할 수도 있고 인 건데 일단 가처분 신청 요 부분이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제명까지 간다고 가고 가처분을 낸다고 하면 이게 사실 또 받아들여질까 안 될까 여부가 사실 또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당원 자격을 임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가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본안 소송. 이 징계가 무효다, 징계가 잘못됐다 소송을 가게 되는데 네. 만에 하나 그 법원 판단에서 한동훈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를 과연 끌어안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짧게 본다면 당장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어찌 보자면 인용을 받아서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이 징계가 합당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쉽게 그 카드도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기각이 되면 그 자체로 또 오히려 나머지 여지까지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두 가지가 더 있죠. 신당 창당. 사실 당에서 제명이 되면 당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계속할 거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이른바 친한파라고 불리는 다른 의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제명됐을 경우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어떤 길을 걸을까요? 일단 신당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게 예. 왜냐하면 예, 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나 영향력 네.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예. 지지층은 확고합니다. 그럼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의원들은 예. 일단 당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예, 당의 예. 변화를 자꾸 요구해야 되고 또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창당 생각은 전혀 없고요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여기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지자가 아유 오늘 진짜 탈당 욕구가 몇 번이나 돋아서라고 글을 올렸더니 탈당하지 마세요라는 답글을 올립니다. 네. 이걸 보면 일단 창당은 지금 현재 이 시나리오의 현재 어떤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명확히 들어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하나죠. 아까 그 세 가지 선택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면 가처분 아니면 신당 창당. 근데 이것도 요 얘기했고 요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냐라는 겁니다. 무소속 출마. 최수영 의원님. 무소속 출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대표 주변에서 나온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뭐냐면 네. 지금 대구시장에 지금 중진들 4명이 이제 아마 출마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넷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제 후보가 되면 벌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 그럼 보궐선거를 하죠? 네. 그럼 대구니까 대구가 혹시 과거 이준석처럼 전략적 판단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당 후보가 전략적으로 당선되기 좀 어려운 지역이니
3파전으로만 가면은 한 전 대표가 어떤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들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 돌아온다면 무소속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복당까지 거쳐서 당을 접수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얘기는 아주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만일 거기서 이제 져서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다. 그러면 한 전 대표 정치 인생은 그걸로 끝나죠. 대선 근처에도 못 가보는 거죠. 아, 이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은 리스크가 큰 도박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지로는 저는 거론이 되지만 쉽지 네. 않을 것이다. 결국 물론 또 한 전 대표 주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성정상 승부를 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이걸 옳다 그러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보긴 그렇고 네. 다만 저는 이 선택지가 한 전 대표의 서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 한 전 대표는 조금 휴지기를 갖고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심지어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화면에 최수영 의원님 옆에 뭐가 나가고 있냐.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시각 9시 2분을 넘어서 3분에 가까워진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 하나 저희가 좀 살짝 좀 따로 들어봤었는데 물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복귀하자마자 하나로마트 가고 뭐 이렇게 AT 가고 그러면서 물가 얘기를 하고 한 거를 비춰봤을 때 물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이 아까 오늘 안 할 가능성이 60%다. 오늘 뭐 물가나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아마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가 끝날 때까지 안 할 거냐 여부를 좀 보고 저희가 혹 얘기가 나오면 바로 라이브로 또 물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말씀은 박정환 교수님 무소속 출마 이거 쉽지 않아요. 3파전 됐다가 괜히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되면 그럼 그 여파 어떻게 다 떠안을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이제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급 주자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만의 정치적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내려 꽂힌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전당대회에서 된 적이 있지만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앞으로가 중요한데 문제는 탈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과 척을 지는 소위 말해서 당원들과 척을 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여파가 과연 득실이 얼마나 되겠느냐.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대패를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책임론 이후에 비대위가 또 만들어질 텐데 그때 가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당원들에게 나의 운명을 맡긴다 이러면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네.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소속 출마를 할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 정말 반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